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나올까, 혹은 긁히는 키워드, 또 보기만 해도 눈에 땀나는 경기력을 보인 선수들 등 한 시즌 동안 다양하게 팬들의 혈압을 솟구치게 만든 것들을 알아보는 2025 발작 버튼 시리즈, 그 12번째 편으로 AC 밀란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떤 발작 버튼들이 있을지 다들 준비됐나? 그거자! 가장 먼저 알아볼 발작 버튼은 주앙 펠릭스입니다. 이번 시즌 겨울 임대로 넘어와 콘세 이상의 양아들로 활약하며 파리의 주역이 되신 주앙 펠릭스. 첫 경기에 원기옥을 미리 땡겨 쓰시고 남은 기간 동안 파멸적인 경기력을 선보이시면서 밀라니스타들을 환장하게 만들었는데요. 드럽게 못해도 꾸역꾸역 출장하는 펠릭스를 위해 공격수와 윙어 모두 희생하며 개발에 땀나게 뛰었지만 남은 건 무광 파리와 스트레스뿐. 펠릭스는 공을 잡았을 때 장점이 있는 선수지만 펠릭스가 공을 잡으면 팀이 안 좋아지는 희한한 모습을 보였고, 수비 기여는 바라지도 않고 공격이라도 똑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온몸을 지배한 가오로 본인이 무슨 판타지 스타라도 된 것 마냥 겉멋 잔뜩 든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대실패하고 욕만 잔뜩 잡수신 채 첼시로 돌아가게 됐죠. 계속해서 알아볼 발작 버튼은 에메르송 로얄입니다. 지난해 여름 보강이 엄청나게 시급하지도 않은 라이트백을, 심지어 토트넘에서도 패급 취급을 받던 에메르송을 무려 없는 형편에 1,500만 유로나 태워 내려오면서 팬들은 큰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팬들의 우려답게 오자마자부터 개떡같은 호러쇼를 거듭하며 영입을 추진한 담당자들의 뇌구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이후 여름이 지났음에도 밀란의 우측면은 계속해서 남양 특집이었고, 이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카일 워커를 데려오고 에메르송을 유기하기로 결정한 밀란. 근데 또 평소 잘 아프지도 않던 양반이 하필 이적각이 바짝 선 상황에서 들어누워 이적이 무산됐고, 남은 후반기를 주급 따박따박 받아가며 꿀을 빨아 잡수셨죠. 그리고 돌아온 여름 이적 시장에서 900만 유로의 플라멩고로 유기에 성공. 그렇게 밀란 보드즈는 1년 동안 뭐 제대로 써먹어보지도 못하고 이적료 600만 유로에 연봉 460만 유로까지 해서 거의 1000만 유로를 그냥 땅바닥에 내다버리는 창조 손해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알아볼 발작 버튼은 건강한 치크입니다. 성실한 치크, 많이 뛰는 치크는 새로운 영입과 같다. 그런 건 없다. 사실상 영입. 건강한 치크는 최소 포그바, 잘 크면 굴리트. 치크는 치크다. 다음 알아볼 발작 버튼은 사로렌츠입니다. 2425 시즌 팀 내 주급 4위, 2425 시즌 출장 시간 4분, 사실상 이버 선수 플로렌치에. 계속해서 알아볼 발작 버튼은 파울로 폰세카입니다. 시즌 시작 전 피올리와 작별하고 모타, 콘테, 데제르비, 콘세 이상, 플릭, 라겔스만 등등 출중한 감독 매물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밀란 보드즈는 후보군을 방본멜, 로페테기, 폰세카 정도로 좁히더니 결국 수많은 후보들 중 가장 아쉬운 매물이었던 폰세카를 픽한 AC 밀란. 그리고 프리시즌의 스쿼드가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강팀들을 열었다 버리면서 팬들의 큰 기대를 불러 모았는데요. 이까지가 희망찬 이야기고, 개막전부터 난해한 선수 기용 208 수준의 막장 전술로 비교적 하위 팀들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딱 2경기 만에 경질설이 모락모락 피어났고 빠르게 폰제양 타이틀을 겟하셨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팀의 핵심 코어인 테오, 레안과 브라설까지 터지면서 막장에 막장을 거듭하는 폰세카 뿐만 아니라 인터뷰 스킬 또한 최악이었는데, 레드스타와의 졸전 후 우리 팀은 마치 동전을 던지고 결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전 매일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팀 내 모두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관성도 없고 특히 몇몇의 선수들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라며 공개석상에서 팀을 저격하는가 하면 테오와 레안 같은 주축 선수들을 겨냥하며 기꺼이 선발 제외하고 필요하다면 뉴스를 끌어다 쓰면 그만이라며 기싸움까지 시전. 그렇게 시즌 절반이 지났을 때쯤 밀란은 리그 8위에 위치했고 이미 우승 경쟁은 아득히 멀어진 채 라커룸 장악도, 성적도 뭐 하나 제대로 남긴 것 없이 반년 만에 폰세카는 잘리게 됐죠. 이어서 만나볼 발작 버튼은 세르지오 콘세 이상입니다. 폰세카에 이어 후반기부터 팀의 지휘봉을 잡은 콘세 이상. 콘 감독은 폰세카와는 달리 부임하자마자 유벤투스, 인테르를 잡고 스페르코파를 우승하며 단 2경기 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그렇게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양반은 여기까지. 부임하자마자 사이즈 안 맞는 옷 입고도 트로피를 들었으니 어디 한번 맞는 옷 입고는 어떨까 하는 생각에 밀대지는 쇼핑 지원금을 쏴줬는데, 일단 시원하게 제 성깔에 맞지 않는 선수들, 특히 성골 유수 출신 칼라브리아와 맞다이 까고 그 외에 모라타, 베나세르를 내보낸 뒤 본격적으로 선수단 칼질에 들어간 콘세 이상. 그렇게 내려온 게 주앙 펠릭스, 산티아고 히메네스, 리카르도 소틸, 카일 워커, 워렌 본도. 결과론적으로 뭐 하나 제대로 건진 것도 없는 건 둘째치고 특히 거하게 똥 싸는 펠릭스를 거의 뭐 양아들 수준으로 똥꼬집 기용하면서 욕을 뒤지게 잡수셨고, 그 결과 리그와 챔스 가릴 것 없이 꼬라박으면서 챔스는 16강 프로에서 비교적 약팀인 페예노르트한테 광탈, 리그는 심폐소생 불가능한 모습으로 8위 마감했고, 코파도 빡세게 결승까지 올랐지만 볼로냐한테 따이면서 들러리 엔딩. 그렇게 팀 최악의 시즌의 막타를 제대로 치고 이 양반도 반년 만에 팀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 알아볼 밀라니스타들의 발작 버튼은 안녕 테오입니다. 힘든 시기에 말디니의 부름에 넘어와 핵심으로 뛰며 팀을 먹여 살렸고, 팀의 19번째 스쿠데토를 선물하며 단번에 월드클래스 풀백으로 성장한 테오. 그렇게
그렇게 테오는 팬들에게 말디니 이후 최고의 레프트백이라 평가받으며 밀라니스타들의 자부심 그 자체가 됐죠. 근데 이번 시즌 급격하게 폼이 꺾인 모습을 보인 테오. 그렇게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은 상황에서 밀란은 선택의 기로에 섰고 결국 팀은 감성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해 매각을 선택하면서 테오를 사우디로 팔아버리게 됐죠. 그렇게 마지막까지 팀의 보탬이 되고 떠난 테오를 보고 솔직히 팬들도 아쉽긴 하지만 낭만보다는 현실적으로 주머니 사정을 생각했을 때 한 푼이라도 버는 게 낫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 과정과 보드즌의 행보가 참 팬들의 뚜껑을 열리게 만들었는데요. 겨울에 재계약 협상이 한창이던 때 뜬금 하이틴 코모가 돈 좀 지어준다고 하니 대뜸 오퍼를 수락하고 나가라 시전해버리면서 레전드 대우는 둘째치고 존중 자체가 결여된 모습을 보인 밀드진. 당연히 테오 입장에서 이건 자존심도 상하고 팀의 삔또가 제대로 나갈 만한 상황이었고 코모 이적은 당연히 거부. 재계약 딜 또한 사실상 빠부러지게 됐죠. 그리고 여름이 돼서야 어찌어찌 아릴랄로 팔긴 했는데 테오가 이적하면서 남긴 밀라니스타들의 심금을 울린 코멘트. 최근 구단이 선택한 방향성과 결정들은 제가 밀란에 오게 만든 가치와 야망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클럽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팬 여러분과 같은 꿈을 꾸며 함께 노력해왔기에 당당히 떠납니다. 밀란이 곧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희망도 함께 품고 갑니다. 밀라노는 언제나 제 일부로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밀란 팬들의 발작 버튼은 레드버드입니다. 지금까지 늘어놓은 발작 버튼은 전부 누구 탓? 팬들을 한낱 고객, 선수들을 한낱 돈놀이 수단, 구단을 자본의 놀이터로 생각하시며 구단의 역사와 근본은 쓰레기통에 처박은 채 구단을 쥐고 있는 추갈몬 미쿡 구단주 선생님들 레드버드의 개막장 운영 탓인데요. 일단 몇 년간 싼똥이 이번 시즌 제대로 터졌는데 다음 시즌 챔스는커녕 유로파? 심지어 컨퍼런스도 못 나가는 상황에 챔스 진출 실패로 입은 단순 재정적 손해액만 대충 1,0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다른 리그 빅클럽들처럼 총알이 몇 천억씩 되는 것도 아닌 마당에 핵심 선수는 항상 제값을 받지도 못하고 주요 타겟은 놓치기 일수에 맨날 짬통만 뒤적거리다가 팀에 맞지 않는 무슬모한 선수들만 줍줍해온 밀드진. 아니 근데 또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 게 리그 내 페이롤 3위에 이번 시즌 우승한 라폴리보다 많고 아탈란타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요. 이적료 또한 우승한 바로 다음 시즌부터 지금까지 3시즌 동안 리그에서 3번째로 많이 썼는데 이 꼬라지인 것 보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잘못 써서가 맞는 거죠. 오케이. 그럼 라마시아나 짬바시아 같이 구단의 미래에 걸어보자고요. 없는 형편에 큰돈 들여 만든 산하 리저브팀 밀란 푸트로는 세리에C에서 강등. 여지랄하고 있는데 되겠냐고요. 아니 뭐 팀의 철학은 애초에 기대도 안 하고 적어도 돈을 벌려면 뭔 빌드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1년에 감독만 3명이나 모가지 된 것만 봐도 팀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 뭐 당연히 선수들은 계속 보스가 바뀌면서 이래라 저래라 요구 상황이 휙휙 바뀌니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몇 년 전 스쿠데토도 탈환해오고 직전 시즌 챔스 준결승도 가고 이제 암흑기가 끝나나 했더니 이번 시즌 역대급으로 굵직하게 말아잡수시면서 암흑기 시즌2를 열어제낀 AC 밀란. 도대체 밀란 수뇌부들은 뭘 위해 존재하는가?